영국의 한 카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두 여성 사이로 카페 직원이 와서 말을 건넵니다. 다 드신 거죠? 컵 가져갈게요. 두 여성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비어있는 테이블을 보니 왠지 주문을 또 해야 할 것 같아 서둘러 나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한국의 카페가 그립다며 아쉬워하는데요. 영국의 캐서린 씨가 한국을 다녀온 후 한국과 영국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영국 맨체스터에서 온 캐서린입니다. 저는 영국의 지방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촌 언니가 한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저도 잠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촌 언니는 마치 영화 미이라에 나오는 여배우처럼 고고학과 사랑에 빠진 특이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언니의 관심은 이집트였는데 석사과정 수료 후 동아시아 분야로 주제를 확대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역사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이 크다 보니 언니는 한국어를 직접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어학연수를 하러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보통 대학 졸업하면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는데 언니는 뭐랄까? 자기 꿈을 잘 알고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사촌 언니와 전 어릴 적부터 가까이 살았던지라 친언니처럼 지냈어요. 제가 또 외동이다 보니 언니를 참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한국 유학 생활을 시작한 후 첫 번째 방학이 될 무렵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언니가 아니었다면 한국을 관심 있게 듣지 않을 거예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문화, 경제, 그리고 역사의 전통을 가진 영국과는 비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하죠. 특히 기자로 활동하면서 주로 유럽의 금융 분야에 대한 원고를 많이 쓰다 보니 아시아 쪽은 더더욱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고고학 공부를 하면서 한국까지 영역을 넓힌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거리도 너무 먼 데다 굳이 배울 것이 있을까? 차라리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처럼 명문대에서 배우는 것이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사촌 언니는 저보고 전통 영국식 인간이라며 놀리곤 했습니다. 나가보면 영국이 더 이상 브랜드가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이미 문화적으로는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데다 실제 한국에서 몇 달 살아보니 영국과는 완전히 다른 효율적인 것들 천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국 오기 전 필수 생활 한국어라면서 알려준 한국 여행할 때 필요한 회화 백선책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 덕에 한국어를 조금 보았는데 모양도 발음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니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는 원리가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걸 알고 참으로 위대한 문자니까 제대로 좀 공부를 하라고 했죠. 영어는 알파벳을 하나하나 다 외워야 하는데 한국어는 자음 모음 기초만 알면 글자를 배합해서 쉽게 익힐 수 있다면서요. 저는 언니를 잘 따르긴 했지만 너무 한국바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책으로는 공부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저희 한국어 실력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엄청 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먼저 언니에게 한국말로 오랜만이야 라고 했더니 언니가 놀라면서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한국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이곳저곳 여행을 많이 하고 왔는데 원래 세계 어느 나라든 관광지는 잘 꾸며놓잖아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한국이 잘났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요. 하지만 일주일간의 한국 생활 후 세세하게 스며들어 있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에 충격을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영국과 꽤 다른 것을 보고 놀라기도 만족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왜 한국이 살기 좋다고 했는지 저절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갔을 때가 6월 말쯤이라 꽤 더운 날씨였어요. 언니는 아이스 커피가 진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커피원에게 얼음을 가득 넣어 마시는 거였어요. 아니, 커피를 이렇게 마신다고? 얼음은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한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세였어요. 언니가 겨울에 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했어요. 영국에서는 제대로 된 아이스 음료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당연한 듯이 따뜻한 음료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라고 하면 따뜻한 것을 준답니다. 아이스로 주문을 하면 뜨거운 커피에 얼음을 3-4개 정도 넣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이스가 아니고 미지근이죠. 그 정도면 다행이고 영국 카페에는 아이스 음료 자체가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처음 마셔본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살짝 더운 듯한 한국의 6월의 온도를 마치 봄처럼 확 낮춰줘서 마시기 아주 딱이었습니다.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피였어요. 거기다 얼음을 컵에 아주 꽉꽉 채워주더라고요. 들고 오랫동안 관광을 다녀도 얼음이 계속 남아있어 물처럼 마실 수 있었고 진한 원액이 아니어서 위장에 부담도 덜했죠. 길거리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의 손에는 커피가 항상 있기도 했습니다. 거리에는 저가 커피도 많고 대형 카페도 많아서 이렇게나 차 문화가 발달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사실 차 문화 하면 영국인데 어째 카페는 한국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 했죠. 그런데요, 여기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이 눈치를 안 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영국 카페에서는 커피를 다 마시면 종업원이 곧바로 와서 가져가거든요. 사실 이게 빨리 나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국에서는 빈 접시와 잔들을 빨리 치우는 것이 예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문화라 하더라도 테이블이 비어 있으면 더 앉아서 얘기하고 싶어도 뭔가 하나 더 시켜야 할 것 같은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데요. 한국의 카페는 나갈 때 손님이 반납대에 올려놓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원들이 와서 치우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이런 카페 문화가 정말 좋았어요. 언니도 그래서 한국의 카페에는 공부하는 학생들과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자주 애용한다고 했죠.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카페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놀랐던 건 한국의 기차였습니다. 한 번은 언니와 KTX를 타고 강원도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언니와 속초 여행을 1박 2일로 계획했었죠. 한국 기차를 타기 전까진 저는 영국 기차가 최고라 자부했었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현대적인 철도 기술을 개발한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기차를 한번 타보고는 너무 다른 문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먼저 철도를 시작했는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기차 문화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한국은 좌석을 지정해서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니는 앱을 통해 KTX를 예매하면서 좌석 지정이란 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좌석이 순방향인지 역방향인지 다 알 수 있다면서 미리 예약만 한다면 조용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영국 기차 티켓에는 좌석이 적혀 있지 않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좌석 번호를 정하는 대신에 자기가 선호하는 타입을 선택하면 그 근처 자리로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용한 창가 자리를 선택하면 창이 있고 유아 동반하는 열차칸을 피해서 그 언저리로 자리를 배정받아요. 그렇게 지정받았다고 해서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대충 상황 봐가며 자리에 앉는 약간은 불편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자리가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좌석에 앉습니다. 헐레벌떡 기차에 늦게 타더라도 이미 결제한 자리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없거든요. 이건 영국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효율적이고 뭔가 정당한 시스템 같아요. 참,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차는 진짜 조용하거든요. 누구 하나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도 없고 통화가 길어지면 열차 밖쪽으로 나가서 통화를 마무리하고 들어와요.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전부 이어폰을 낍니다. 말 그대로 기차 안은 참으로 정숙해서 기차에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네, 영국은 완전히 달라요. 음악을 크게 틀거나 노래를 부르는 걸 한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이 영국 기차를 타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금요일 저녁 기차가 최고봉이에요. 일주일의 노곤함을 즐기는 불금은 기차에서도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고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승객들끼리도 맥주를 건네며 금요일 밤을 즐기는 도착역까지 1시간 이상 가는데도 쉬지 않고 큰 소리와 음악이 흘러넘치죠. 한국의 기차에선 술 마시고 떠들었다간 다음 정차역에서 바로 경찰에 잡혀갈 것 같습니다. 공중도덕이 철저하리만큼 모두들 잘 지키고 있어요. 정숙한 기차 안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딱 한 번 타보자마자 한국 기차 진짜 좋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한국 기차는 와이파이도 잘 터져요. 그래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도 하고 직장인들도 업무도 합니다. 카페에도 그렇고 기차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차는 앱으로 기차표를 예약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예약된 자리 외 빈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표를 검사하는데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일단 기차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져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영국은 표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라면 기차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석이 아니다 보니 표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는 거고 중복으로 확인하기도 하고 어쩔 땐 승무원만 잘 피하면 무임승차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영국 다녀오면 무단횡단이랑 무임승차 배우고 온다고들 하죠. 열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 표 확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 표를 사진으로 찍어놓고 승무원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검사를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승무원이 티켓 확인도 잘 못해요. 손님이 자고 있으면 티켓 확인을 잘 하지도 않고요. 깨어있어도 와이파이가 안 되다 보니 있다가 다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실수로 다른 시간 기차표를 샀고 그 표를 보여주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영국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차가 더 대단해 보이는 건 이렇게 좋은 서비스의 기차가 저렴하기까지 하다는 겁니다. 영국은 물가가 높기로 유명한 데다 대중교통 가격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기차는 정말 저렴했습니다. 심지어 승차감도 진짜 좋아요. 한국은 거리에 따라서 기차 요금이 다르던데 영국은 시간별로도 가격이 달라요. 셰필드에서 런던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편도 티켓이 13만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승차감이 너무 안 좋아서 마치 마차를 탄 느낌이랄까요? 한국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특실 기준으로 왕복으로 해야 13만 원이고요. 기차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습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한국의 기차를 경험하니 눈에 띄게 효율적인 부분이 많고 뭐 아주 딱 부러지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정석은 기본이고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데 저렴하기까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기차가 아닐까 싶어요. 아시아 쪽이 별 볼 일 없다고 했던 저도 이렇게 한국 자랑을 많이 할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면요. 한국은 버스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특히 문 열림 버튼이나 교통카드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은 기차도 지하철도 내릴 때 무조건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려요. 한국의 버스는 정거장 안내 방송이 나온 다음에 벨을 누르면 기사님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처리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벨을 누른 다음에도 내리려면 다시 문 열림 버튼을 눌러요. 안전장치이긴 한데 불편해요. 영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하차할 정거장에 도착했는데도 버튼을 누르지 않아 못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국은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심지어 환승까지 되면서 교통비용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국의 트램은 교통카드가 없고요. 트램 안에 계신 승무원이 돌아다니며 한 명 한 명 표를 발권합니다. 한 명의 승무원이 역마다 타고 내리는 사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승무원은 못할 것 같아요. 실제로 승무원이 발권하러 오기 전에 내릴 차례가 되면 돈을 내지 않고 내려요. 일부 어른들은 승무원과의 눈치 싸움으로 무임승차를 아주 가뿐히 해내시죠. 심지어 이미 발권한 듯이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으면 승무원은 그냥 지나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 제가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보고 얼마나 입이 벌어졌겠어요? 그렇게 한국의 일상을 경험한 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저는 스스로 정말 부끄러웠어요. 기자랍시고 나름 아는 것 많다고 했던 제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무한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만 최고라는 생각에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졌을까 스스로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한국처럼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를 알지도 못한 채 영국의 한 지방지 기자로 우쭐하며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언니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이야기를 듣는데요. 언니는 어학연수도 좋지만 학교 생활 자체가 즐겁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 방학 때 다시 한국으로 놀러오라고까지 해줬죠. 아마 다음에 한국에 가면 영국으로 돌아오기 싫지 않을까요? 이번 여행에서도 와이파이 팡팡 터지는 카페에서 종일 글을 쓰고 아늑한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영국에 돌아오니 그렇게 갑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여행을 몇 번 다녀온 후 신문에 한국 여행으로 기행문을 시리즈로 써서 게재해볼 계획이 있어요. 한국에 살지 않더라도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은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캐서린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저는 영국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영국의 일상 문화를 잘 모르는데요. 카페에서 다 마신 커피잔을 가져가 버리는 것과 기차에서 불금이라고 술을 마시고 노는 건 상상하기 어렵네요. 한국이 여러모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 다시금 되새겨지네요. 오늘도 감동 돋보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